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동맹과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인식차, 또한 사회 변동이 급격화되면서 이 한국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세대 간의 시각차, 이것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동맹 상징은 주한미군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사회에는 말이죠, 그 긍정 일변도죠, 또 찬양 일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그 주한미군 한미 동맹에 대해서 긍정 일색의 그런 담론이나 인식만이 지배해 왔을까?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역시 국가보안법이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것을 친북으로 처벌해 왔고, 또 뭐 정치 제도도 뭐 그쪽으로 작동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고대 여야당이나 일부 진보 정당은 한미 동맹을 말이죠, 뭐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니까 절대 뭐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떻게 좀 말이 좀 심합니다만 신성화된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재명 정부 정도 보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보면 뭐 비판적인 건 없잖아요. 뭐 미국이 요구하면 약간 수긍하고, 미국 언제든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것이지, 야 미국 너 왜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는 뭐 들리지 않습니다.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치권이 말이죠, 한미 동맹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는 그것,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그 부분에서 또 적극적으로 뭐 동일한 행동을 취하죠. 동일한 형태의 보도 논평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대중매체인 뭐 TV라든지 신문 등이 뭐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주한미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뭐 여속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금기시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 특히 이제 K-팝, K-세대, K-팝, 한류 등으로 해서 말이죠, 세계적인 명성, 세계 인류라고 하는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 부분에서 말이죠, 보면 한국에서 1등은 세계에서 1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국격, 어떤 국가의 어떤 선진성이 최고 수준으로 갔는데, 뭐 기성세대는 아직 그런 데 대해서 무슨 뭐 체질화가 덜 돼 있죠. 우리가 최고야? 우리 아직도 부족한 거 많아.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아직도 열등감적인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비해서 뭐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에이파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제 K-팝 가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뭐 당당히 이럴 데 없잖아요. 또 우리 이제 K-팝 젊은 가수들이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한다. 뭐 아주 떳떳하고 말이죠. 좀 더 뭐랄까 구김살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인류라고 하는 그런 뭐 자랑스러운 그런 인식을 말이죠,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말이죠, 단순히 이게 외교 국방 차원을 넘어가지고 국격, 그리고 이제 이른바 개개인들의 말이죠, 자존감과 어떤 정체성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실체가 지난 70년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죠.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전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왔고, 뭐 주한미군은 단지 그 북한에 말이죠 대비하기 위한 북한의 뭐 저침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점만이 강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역할한다는 것보다도 뭐 한국을 위해서 말이죠 봉사한다, 희생한다, 너무 고마운 존재다, 이런 식으로만 그 인식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연은 결과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분단 기생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단 속에서 어떤 보면은 이익을 누리는 세계, 안보 상업주의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말이죠 그런 불행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36년간 국권을 잃었을 때 또 일제 협력했고 부역했던 세력, 그로 인해서 이익을 봤던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말이죠 뭐 토착외구라는 뭐 그런 식으로 호칭될 정도로 좀 기이하게 뭐 국적 불명,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한국이라고는 말이죠 동료 의식이라든지 소속감이 없는 기이한 그런 그 인식 구조를 가진 분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뭐 그냥 고마운 분이다. 미국은 뭐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뉴스 비슷한 그 인식만을 확산시키는 세력들이 뭐 우리 군부 독재라든지 말이죠. 독재 정부에서 뭐 일상화됐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친미 일색에 말이죠. 어떤 담론이 지금 21세기 AI 시대와 들어서 변하고 있는데, 한국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K-pop, 한류, 기술력, 글로벌 문화 영향력에서 뭐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말이죠 꿀리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보다 한 수 위인 말이죠 그런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문화적인 말이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선진국 수준의 인식이 말이죠 우리 한미 관계 구조적 불평등, 그러니까 미국은 슈퍼갑이고 우리는 뭐 의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기밀작전, 한국군을 뭐 전시에 지휘한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관계를 뭐 비공개로 한단 말이죠. 요런 이렇게 좀 보면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위상이 말이죠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그러한 진실이 확인될 경우에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충격을 받을까? 아니면 뭐 그냥 그제 그래 그저 그래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서 한국이 손해 보는 게 많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말이죠. 그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을 뭐 미국이 그 한국에 요구를 하고 분명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제공이 되고, 평택 기지는 뭐 세계 최고 초호화 시설이잖아요. 다 한국 정부의 지원인데 그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제 그 행복권, 한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권을 누리는데 한미 동맹, 주한미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한국의 국부를 말이죠. 주한미군이 가져간다든지, 또 최근에 트럼프가 뭐 3,500억 달러를 말이죠 선불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요구한다. 그것도 이제 안보 구실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시 그 실질적인 말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그 손해라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과연 그것을 좋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를 얘기할 때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뭐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뭐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충돌이 빚어지고 서로 이제 대립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누리할 밥그릇의 상당 부분을 미군이 가져간다 부당하게.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작전, 즉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작전에 크게 기여하며 그 북한에 대한 대비라는 것은 뭐 그 부분에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런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미국이 말이죠. 한국에만 기여 봉사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그 국부를 가져간다. 이 부분을 과연 젊은 세대들이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존심이라든지 한국 젊은이로서의 어떤 그 세계적으로 인류라고 하는 자긍심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생활과 관련된 우리의 이제 그 경제적인 말이죠. 과실의 분배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갔을 때 젊은 세대들이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기성세대들처럼 미국 오케이 주한미군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모든 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대 간 인식차 한국 사회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뭐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이제 그 분단 기득권 세력의 영향도 컸던 건 사실이고 또한 뭐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전쟁도 했었고 또 그 6.25 한국 전쟁으로 말이죠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게 됐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경제성장 과정에서 뭐 미국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작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이 문화적으로 지금 강국이 돼가지고 한류하면 뭐 세계가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무슨 뭐 K 드라마 등이 뭐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문화 상품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인류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주인공이 된 듯한 K-팝 세대가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수용할까? 그냥 그것을 다시 어쩔 수 없는 것을 해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가 세계 최고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인 말이죠 식민지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21세기 점령국과 피점령국 관계인데 이런 데서 우리가 무슨 국민적 자존심이라든지 국격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이제 견해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이 말이죠 미국의 보호를 꼭 받아야 돼. 한국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문화력이 많이 강력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맹은 대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식으로 좀 젊은이들이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과정에서 미군이 이제 나가 있는 세계 여러 나라, 필리핀, 일본,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미국과 그 나라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종속적, 예속적인 관계가 아니죠. 국가와 국가 간에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군사적인 협력이라든지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젊은이들 알아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왜 우리만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큰 변화가 좀 불가피하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이 국보법, 정치제도, 언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이제 친미 담론 상황이 좀 해소가 된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우리가 이제 주권에 대한 자부심, 주권 회복에 대한 필요성에 젊은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